쑤시고 저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지만 단순 근육통이라 여겨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치하다 병을 키우는 어깨 통증.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칫 더 큰 질환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 통증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심각한 질환을 알리는 건강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데요. 단순 근육통인지 질병의 전조 증상인지 원인 모를 등과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작은 증상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질환을 예고하는 내 몸의 위험 신호, 등과 어깨 통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9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가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이러다가 낫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홀히 방치했다가는 위태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통증이 알리는 위험 신호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요. 어떤 통증이 또 어떤 질환의 예고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통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질환, 등 한가운데를 찌르거나 쥐어짜듯이 아프면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어떤 병일까요? 정답은 췌장염입니다. 근데 너무 생뚱맞은 췌장염이 나왔네요, 김 교수님. 췌장은 여기인데. 그 대개 이제 췌장염은 이제 췌장이 배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보통은 췌장염 등만 아픈 건 아니고요. 이제 복통, 우리가 보통 오목가슴이라고 하는 배꼽 주변으로 해서 통증과 함께 이게 등으로 뻗치는 듯한, 근데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베는 것 같다, 뭐 어쨌든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셔서 급성으로 아주 심한 경우는 거의 응급실까지 찾을 수 있는 아주 통증이 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급성인 경우에 이제 보통 한 6시간에서 한 하루 정도의 그런 그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고, 되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토하게 되고 열도 나게 되고 식은땀이 나고 되기 때문에 거의 그 탈진 상태로 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겠고요. 결국 먹으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자꾸 안 먹으려고 드는 거죠. 만성 췌장염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대개 원인이 술에 의한 췌장염이 만성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증상은 뭐 급성 췌장염과 비슷하지만 이게 문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 끼니마다 계속해서 식사를 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질환이 되는 거고, 또 조금만 많이 먹거나 뭐 술을 먹거나 해도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아주 낮게 되는, 아주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췌장 때문에 등이 아플 수 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혹시 췌장암 때문에도 등이 아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어차피 염증이나 암이나 어차피 통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그 아나운서님들 무슨 검진 받을 때 초음파로 하면은 췌장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반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예, 깊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CT를 찍어야지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 자체가 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배와 등뼈 사이 후복벽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초음파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혹시라도 혹이 커진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초음파로 발견할 수 어렵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증상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췌장암을 의심을 해보셔야 하냐면은 갑작스럽게 체중이 빠지면서 당뇨병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혈당이 그동안 잘 조절되는데 또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혈당이 확 나빠졌다. 그런 경우도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하셨던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으시면서 요 근래에 자꾸 복통을 느끼고 체중도 빠지고 이런 경우는 한 번쯤 꼭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럼 어떤 자세로 자야만이 좀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췌장 주변에는 신경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생기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바로 누우면 아무래도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나마 통증을 좀 줄이려고 하면 옆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웅크린 자세라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등 통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또 어떤 양상인지 한번 볼까요? 등 한가운데 이번엔 윗부분이 찢어질 듯이 아프면 이것을 의심하세요. 정답은
박리. 이건 또 뭐야? 네, 익숙지가 않은데 대동맥 박리 뭐예요, 김 네, 교수님?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 중에서 이제 심장에서부터 우리 몸을 돌게 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동맥, 네. 그래서 상행 대동맥, 하해 대동맥, 복부 대동맥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전체를 혈액순환하게 되는 아주 큰 혈관인데요. 그러니까 박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벗겨지는 거죠. 네. 이제 혈관이 바깥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거는 출혈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지만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바깥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네. 속껍질, 혈관의 속껍질이 벗겨지다 보니까 이 양쪽 날개뼈 사이가 등으로 한가운데를 가르는 것처럼 벗겨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통증이 느껴질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게 벗겨지는 정도가 약하다 그러시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서 통증이 등만 오시는 게 아니고 뭐 등, 허리, 심지어 다리까지 예, 그런 경우는 하지에 나중에는 마비 증세 아니면은 이틀 내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고혈압 때문에 더더군다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던 분들께서 이런 증상이 느낀다고 하시면 심근경색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혈관의 어떤 병리 때문에 박리 때문에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곧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좀 무섭네요. 네. 아니 근데 자칫 방치하면 네네. 하반신 마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대동맥 박리가 생기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건 원인을 좀 알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 때문에 지금 치료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혈압 자체가 증상이 없는 병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나 맞아요. 아픈 데도 없는데 내가 혈압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에 어떤 그런 박리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혈압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생사를 가르는 응급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그냥 소홀히 방치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질환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갈비뼈 아래 등 통증은 이것과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두 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정답. 급성 신우신염 그리고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네네. 예, 급성 신우신염은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한테 흔히 더 많이 볼 수 있는 병인데요. 위치상으로 보시면은 이쪽 갈비뼈 맨 아래 갈비뼈하고 가운데 척추 그 사이에 약간 각이 지는 그런 부위에 이제 약간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급성 신우신염은 이제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열도 심하게 나시고 오한도 느끼시게 되고 또 소변 증상도 있으실 수가 있고 또 심하신 경우 막 토하게 되는 그러니까 복부 증상도 같이 오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그 사이를 살짝만 두드리겨도 울리듯이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살살살 두들겨도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방치하다 보면 심지어 이제 고름 주머니가 다 잡히는 농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고 그게 염증이 전신을 돌게 되는 폐혈증으로 가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이와 유사한 이제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뭐 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 그래요? 산통만큼. 그러니까 산통 다음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자분들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데 이거는 등부터 해서 옆구리, 복부,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그런 양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급성 신우신염이나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등 아래쪽 허리에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허리 아픈 걸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천 교수님. 네, 말씀처럼 등 아프면 그게 허리 디스크나 허리 그렇지. 또는 척추에서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신우신염이나 아니면 요로결석으로 증상이 생기면 등 가운데보다는 오히려 옆구리 쪽이 더 증상이 많이 생기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 아픈 부위를 주먹으로 이렇게 통통 치면은 굉장히 이렇게 큰 통증이 쩡쩡 울리는 듯한 그런 큰 통증이 생깁니다. 반면에 척추에서 기인하는 허리 디스크나 그런 통증들은 허리 가운데나 아니면 양쪽 엉치 그리고 다리를 뻗치는 통증인 경우에 허리에서 또는 척추에서 생긴 통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통증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그 돌을 잘 빼내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깨부수나요? 아니면 뭐 레이저로 녹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작은 경우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수액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진통제, 진경제를 복용하면서 저절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은 예. 크기가 너무 큰 경우는 이제 아래쪽 돌을 통해서 요돌을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돌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다음에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응급실에서 이제 진료하시다가 필요할 경우는 비뇨기과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하실 수는 있겠고요. 어쨌든 급성기 왔을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진통제를 좀 드시면서 병원을 곧바로 방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등이 이제 넓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위치나 양상도 참 다양한 것 그러네요. 같아요. 등 통증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화면으로 볼까요? 이번에는 갈비뼈 주위 스치기만 해도 아픈 등 통증은 이걸 의심하세요. 뭘까요? 대상포진. 스치기만 해도 아프면 얼마나 아픈 걸까요? 엄청 아프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건 하루 왼종일 가만히 있어도 소위 말해서 속옷이 닿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실 정도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 뭐냐면은 통증이 오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게 통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끔따끔, 욱신욱신, 찌릿찌릿, 전기 오듯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주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신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 통증이 먼저 있는 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은 환자분들이 결리다고만 하지 피부에 뭐가 생기는 걸 잘 못 보실 수가 있어서 진단이 좀 늦어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갈비뼈를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통증이 그렇게 양상으로 오신다 그러면 한 번쯤 대상포진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고 가능하시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후유증을 줄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많이들 맞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착각을 하시는 게 맞았으니까 나는 안 걸릴 거다라고 네.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예방주사의 주된 목적은 그로 인한 통증으로 오는 후유증, 합병증을 줄이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통증의 양상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셔서 대상포진 내가 예방선 맞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상포진 아닌지 한번쯤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 역시 똑같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등이 아픈 위치에 따라서 질환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맞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판으로 아예 준비를 했는데요. 등 보시면 모양이 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제 등의 한가운데 날개 쭉집 날개뼈라고 그러죠. 견갑골 사이에 있는 이 부위가 위아래로 해서 딱 벗겨지는 듯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대동맥 박리. 특히나 이제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시고 있고 혈압 관리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런 통증을 느끼시면 곧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갈비뼈를 따라서 물론 대상포진이 뭐 등 부위만 오는 건 아니죠. 뭐 허리도 올 수가 있고 뭐 전신에 올 수 있지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 갈비뼈를 따라서 통증이 오고 찌르듯이 아프고 욱신욱신 아프고 바늘로 따끔따끔 전기 찌릿찌릿 이런 통증이 오시면은 대상포진을 생각하셔서 곧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췌장 질환 앞에 말씀드렸죠. 배도 아프시면서 등으로 뻗치고 뭐 토할 것 같고 뭐 도저히 그냥 반드시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웅크리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경우는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성에서 많은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조심하셔야 될 병이 이제 급성 신우신염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죠. 갈비뼈하고 등뼈 사이에 있는 그 사이 정도로 하셔서 살짝만 두들겨도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을 느끼고 열도 심하게 나고 뭐 토하기도 하고 소변 증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로결석 뭐 거의 산통 수준의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배 쪽으로 사타구니 쪽으로 뻗치는 그런 양상이시면 요로결석을 의심하셔서 곧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에 따른 맞춤 치료가 중요하겠고요. 아울러서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운동도 배워두면 좋겠죠. 윤승현 교수님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처음에 아픈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날개뼈 뒤쪽에 여기 아픈 걸 치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여기에. 여기 아픈 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한번 해보는 건데 날개뼈가 뒤로 튀어나왔다가 뺐다가 앞으로 넣었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넣었다가 이것도 잘 안 되는데요.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엎드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엎드려서 엎드려서 해보겠습니다. 엎드려서요? 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리시고요. 기어가는 네, 자세로. 편한 자세로 이제 중립 자세라고 하는데 네. 이런 자세를 하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응? 그렇죠. 더 제가 잡을게요. 쭉 미시고 쭉 미셨어요. 아, 최대한 쭉 밀었는데요. 미시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날개뼈가 툭 튀어나오게 쑥. 팔꿈치는 구부리지 말고, 그래요? 네,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어깨뼈만 들어가는 거예요. 팔은 펴고. 팔은 펴고 팔꿈치는 이렇게 들어가요. 아니 엉덩이가 자꾸 들어가는데요. 네, 아 이거 이렇게. 등을 안 네, 써봐서 네. 우리가 여기서만 이제 네. 어깨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날개를 접는다는 느낌으로 날개뼈가 뒤로 해봐야겠죠. 튀어나오고 올랐다가 들어가고 그렇지. 들어가고 자 팔꿈치는 구부리지 마시고 아, 들어가고 자동이라서. 그렇죠. 하고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아 이렇게. 된다, 된다. 이걸 이거구나. 천천히 해. 자, 제 손 밀어 보세요. 자, 지금 잘 미신 거고 들어가 보세요. 그럼 날개뼈가 툭 튀어나왔죠. 네. 이게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근데 하고요. 되게 시원한데 이거. 네. 이건 집에서 하기도 되게 간단하고요. 그렇죠. 등 근육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하실 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스트레칭 운동 했으니까 근력 운동 한번 해봐야 네. 되겠죠. 근력 운동은 오른 팔과 왼 다리를 같이 드는 거거든요. 천천히. 자, 천천히. 중심 잘 잡으셔야 돼요. 네. 다리를 해서 천천히 고개 앞에 보시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팔만 나가는데요. 다리를. 다리도 같이.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오. 그래서 3초 동안 유지. 네. 네, 천천히 내리시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왼팔이랑 오른다리 해볼게요. 이것도 같이요? 같이요. 천천히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잘 되겠는데요. 잡으셔야 되죠. 네. 그래서 3초 동안 유지. 네. 저도 어제 밤새도록 연습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요게, 쉽진 않아요. 예, 안 된다고 네. 하시면 네. 다리만 드시던지 다리만. 둘 중에 다리만 드셔도 하나만. 돼요. 네네. 다리만 드시던지 아니면 다리 내리고 네. 팔만 드시던지 번갈아서. 이렇게 해도 되구나. 팔만 드시던지. 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운동은 서서 할 건데요. 네. 예. 서서 하는 운동은 이제 허리에 네. 스트레칭과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네. 요거 하다 보면 두둑두둑 관절에 소리가 나요. 어머. 놀라지 마세요. 40대 이상은 다 소리 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대시고요. 예. 된 상태에서 천천히 날개뼈를 뒤쪽으로 역시 모으면서 팔을요? 네, 날개뼈 모으면서 고개를 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렇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쭉. 네, 쭉. 부러질 것 같아. 소리는 안 나셨어요? 소리 났어요. 자, 힘 다시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쪽에서 날개뼈를 모으면서 날개뼈를 모으셨죠? 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쭉 펴면서 천장을 보시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척추를 다 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자세도 좋게 만들 수 있고 등도 스트레칭할 수 있고. 시원해. 딱 펴지네. 네, 진짜 짱입니다. 시원한데요? 진짜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네,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